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사회기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네,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 투비 프로세스 도출하고 패키지 설치하고 추가 개발, 수정 보완, 문제 논의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로 ERP 구축 절차가 이제 단계별로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이었고, 분석 단계에서는 에즈이즈 파악을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였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추가 개발과 수정 보완 같은 것들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게 구축 단계였습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포인트 용어로 찾아주시는 형식으로 문제 놓치지 마시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2번 문제,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이거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이런 거, 각각 개별 체계 이런 거 분산 싫어합니다. 통합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ERP 구축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인데요. 네, 이거 전사적 참여 유지하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이런 주문 제작도 최소화하고 경영진도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되면 안 돼요. 현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4번. 4번,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이제 정보 접근에 대해서 좀 많이 개방적으로 되면서 뭐 원격적인 환경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어요. 폐쇄적인이 아니고요. 개방적인 정보 접근을 통해서 이제 원격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다음에 라는 거에서 요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다음 해당 의견들을 정리해서 다시 전문가들을 배부한 후라는 거에서 전문가라는 거 나오면 우린 바로 델파이, 전문가는 델파이 이렇게 해서 이꼬르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량적 분석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도 정량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델파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5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6번, 판매 계획 수립 과정을 일반적인 업무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네,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먼저 시장이 어떤지 조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얼마나 팔 수 있을까라는 판매 가능량을 측정하는 판매 예측을 하게 되고요. 목표 매출액 설정을 통해서 판매 목표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목표액을 할당하는 게 판매 할당이 되는 거라서요. 4번이 가장 적절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7번입니다. 교차 비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요거는 그 판매 할당 중에서 이제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 중에 교차 비율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교차 비율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네, 상품 회전율 또는 이제 재고 회전율 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다 한계 이익률 또는 매출 총 이익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교차 비율의 공식인 거고요. 얘를 한 번 더 풀어쓰게 되면 재고 회전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이익률은 한계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매출액 분의 한계이익 이런 식의 공식이 한 번 더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비율은 이렇게 공식이 구해지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통해서 봤을 때 교차 비율은 상품 회전율과 비례관계인 거 맞죠? 그리고 교차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낮아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계 이익이 높아지면 이것처럼 한계 이익이 높아지면 교차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차 비율은 평균 재고액 분모에 있는 평균 재고액과 반비례 관계인 거 맞죠? 그리고 4번 교차 비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높은 판매액을 할당하게 된다. 그냥 교차 비율이 높을수록 판매액을 많이 할당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8번. 다음 중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것은인데요. 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부적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수요라든가 유통 채널, 각종 규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품 자체의 특성은 내부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용이라든가 뭐 마케팅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내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8번은 정리해 주시고요. 9번 문제, 고객 거래처 중점 선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인데요. ABC 분석은 파레토의 원리에 근거해서 중요한 고객이나 거래처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고, ABC 분석은 경쟁력, 판매 능력, 성장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예, 하나만 고려했었죠. 판매액.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매트리스 분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우량 고객이나 거래처를 선정을 한다. 네,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거래처 포트폴리오는 단일 요인 아니죠. 3개 이상의 요인을 근거로 해서 고객을 분류했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파레토의 원리가 계속 나오는데 파레토의 원리가 뭐지라고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80대 20 법칙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회사 매출의 80%가 20%의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80, 20 법칙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VIP라든가 이런 거 선정하는 것도 이런 파레토의 원리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파레토의 원리는 그냥 뭐 경제학 쪽에 경영학 쪽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번 문제. 다음 중 외상 매출 채권의 회수율이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분에 대한 거네요. 자, 외상 매출 채권 회수율이 감소를 하면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판 부분에 대해서 회수율이 빨리빨리 잘 들어와야지 수익이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감소가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쪽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이제 회수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 네,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가장 적절한 건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 회수율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상으로 판매했더라도 매출액은 증가를 해요.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해요. 단지 돈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건 아니고요. 대손 발생 위험 증가하죠. 안 들어왔으니까. 회수 기간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네, 11번 문제. 다음 중 주문 피킹,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자동화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고객 대응력과 재고 삭감, 미출고, 출고 예방하는 건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주문했을 때 피킹, 가져오는 거, 입출고, 재고 관리 쪽이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창고에서 하는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바코드를 쓰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들어온 게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은 낫겠고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고 쪽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토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창고에 재고를 보관했다가 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거쳐가는 형식으로 해서 쭉 지나가는
그냥 잠깐 이제 잠깐 이제 발만 댔다 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신속한 시스템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급망 정보 시스템 중에서. 그래서 크로스토킹도 별도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창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여기 포인트 용어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12번 문제.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물류 거점 운영 방식입니다. 이제 바로 나왔네요. 네. 요게 크로스토킹 운영 방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적 기능만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요. 24시간 내 직송합니다. 흐름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로스토킹 운영 방식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개념으로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안전재고는 조달기간인 일정 하나, 여기 틀렸네요. 조달기간도 불확실, 수요도 불확실, 모든 게 다 불확실. 불확실할 때 내가 안전하고자 해서 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조달기간 일정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외의 것들 재고 또 있는데요. 비축 재고 있었고요. 그 외에 순환 재고, 수송 재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때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든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 되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축 재고는 이제 계절적 수요 급등이라든가 파업 이런 것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리 생산해서 보관하는 게 비축 재고예요. 그래서 비축 재고는 그렇다. 이게 순환 재고는요, 많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 목적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많이 미리 사놓는 거. 그래서 비용 절감이 목적이 되는 부분이고요. 목적.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로트 사이즈 이런 거 나오면 순환 재고군이라고 맞춰주시면 돼요. 수송 재고는 수송 중인 재고입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라고도 수송 중인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는 정답은 일단 1번이고 다른 재고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14번 문제. 재고자산의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경입니다. 보통 상승하는 환경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하는 환경, 디플레이션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평가 방법대로 나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었을 때는요, 항상 그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자, 기말 재고가 그리고 이익, 매출 총이익, 기말재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말재고 이익, 그리고 반비례 관계는 매출 원가였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하에서는 선의총우 관계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요 부등호를 찾아야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후입 선출이 가장 많은 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디플레이션 환경이에요. 디플레이션 환경. 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그림과 같이 권역별 또는 품목별로 소비자 밀착형 물류 거점을 운영해서 소비자에 대한 물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목적으로 하는 것. 네, 지금 거점이 단계가 2개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 다단계 거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바로 다단계 거점 방식이라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단계로 하는 이유는 권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그리고 창구를 통해서 소비자 밀착, 건협별 품목별로 이제 센터에다가 보내고, 그리고 소비자 밀착형 물류 거점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고, 작은 창고를 통해서 고객에게 바로 갈 수 있게, 밀착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물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가 다단계 거점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장 직송 방식은 공장에서 바로 이제 고객에게 가는 거가 공장 직송 방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복수 거점 방식은요, 거점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거라서요, 뭐 공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네, 센터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거점이 여러 개인 거죠. 이렇게 여기로 보내고, 얘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거점이 여러 개니까 여기 이렇게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고객에게 보내는 그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 거점이었고요.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은, 네, 공장이 여러 개 있으면 중앙에만 딱 센터가 하나 있는 거죠. 물류센터 하나로, 거점이 하나로 중앙으로 모였다가 고객에게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단계가 여러 개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6번 문제, 창고 관리 시 보관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네, 보관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네, 1번 파손이나 감모가 쉬운 품목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보관하는 거. 네, 선입선출 원칙 맞죠? 네, 그래서 요건 우유 같은 것도 이제 파손 감모가 쉬운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내보내야겠죠. 오래 두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창고 보관 효율을 위해 통로 한쪽으로만, 아니죠, 통로 대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네, 이거였죠. 네, 통로가 여기 있으면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 사이드로, 통로 대면의 원칙. 그래서 틀렸고요. 무겁고 대형의 물품은 출입구에서 아니요, 가까운 장소로 해야죠. 먼 장소로 하면 갖고만 나오기도 지쳐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량 특성의 원칙입니다. 아래에 보관하는 건 바람직한 거 맞는데 먼 장소가 틀렸어요. 그래서 중량 특성. 네, 모든 물품은 보관의 표준화를 위해서 레게 보관하는 것이 레게 보관하고 높이 쌓는 건 좋은데요. 모든 물품이 아니라 그 형상에 맞게끔 해야죠. 그 형상이 액체인데 그걸 레게에다 보관하거나, 뭐 형상이 네모난 반듯한 게 아닌데 레게 보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바구니 이런 데다 보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안 된 거는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고요. 다른 건 틀렸어요. 17번 문제, 다음 중에서 동일하게 판매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판매 방법을 말하고 있다. 동일하게 판매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정가격, 요게 내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결정한다. 협정가격으로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중가격은 꽃이나 야채 같은 야채 같은 거, 여기 해당이 되고, 협정 가격은 이제 공공요금 성격인 목욕료, 이발료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정가 가격은 전국적 시장성을 가진 도서, 서적이나 화장품, 약품 등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것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가격은요, 업계 특수성에 따라서 가격이 범위가 정해진 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격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구매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구매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는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었고요. 간접 조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에 대한 거 보도록 하면, 자, 구매 시장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알아야지 공급자 선정하거나 구매 계약할 때 조금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간접 조사는 자재의 시세 변동에 대해서 판매 시장 현장에서 확인하는 조사 아니죠. 직접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접 조사는 직접 조사에 비해서 조사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왜냐면은 무슨 협회지나 이런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간접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보기에 해당하는 가격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중요도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합니다.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보다 쉽게 수용하는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라는 거, 이게 지갑가치 기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갑가치. 그래서 이거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 해당됐고요. 1번, 2번은 이제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입찰 경쟁 방식은 경쟁자 중심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번 특수한 기술, 계약기구, 생산사 및 풍부한 자산, 신용, 경험과 실적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 모두에게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은 갖추되 모두에게 입찰 기회는 부여시킨다라는 건 제한 경쟁 방식. 그래서 일반과 지면 경쟁 방식의 중간적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경쟁 방식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 이제 모두가 입찰 참가할 수 있죠. 모두 참가. 이게 일반 경쟁 방식이었습니다. 그 지명 경쟁 방식은 자격 갖춘 대상자 지명. 그래서 모두는 아니에요. 지명. 네, 지명. 너만 와.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의계약 방식은 한 업체만, 한 업체랑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만 그런 유일한 뭐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업체만 해야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너무 소액인 경우에 여러 개 입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는 방식도 수의계약 방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